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하루 힘차게 시작해보시죠. 자, 일단은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는 양상이었는데요. 어제와는 다른 모습의 시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나스닥과 다우 S&P 500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다우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만 벌써 42번째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S&P 500 지수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다,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의 상승세,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1.78%나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 이외에도 산업 섹터, 소재, 헬스케어, 기술주다 일제히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적 개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좀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11개 섹터 중에 10개 섹터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자, 다음은 종목별로 움직임을 체크해보면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8%, 애플도 1.26% 상승했습니다. 칩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고 그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마존이 1% 넘게 상승했고 알리바바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주가는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지만 시장에서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테슬라 매수해야 한다, 테슬라 비중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60% 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여력이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좋은 평가들도 이어졌고요. 에너지 섹터가 반등했고 금융 섹터도 역시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하게 살펴볼 종목 중에 하나가 로빈후드였습니다. 로빈후드가 얼마 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영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로빈후드가 무려 24%가 상승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공모가를 훨씬 상회하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38달러 공모가도 웃돌아오면서 46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자,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로빈후드 엄청난 IPO 이후에 매도세가 나왔지만 이 로빈후드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과감하게 내놨습니다. 로빈후드를 열심히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 오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로빈후드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다라는 거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은 미국 경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지만 가을로 접어드는 양상이 이제 8, 9월 지나갈 텐데 가을에 미국 경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합하면서 기사를 냈는데요. 자, 올해 가을이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연준의 큰 경제적인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9월에 만료되는 실업수당, 여기에다가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용시장 회복에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가을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고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예상이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가을이 팬데믹의 영향을 떨쳐내기 위한 잠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그 전에는 예상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미국이 가을쯤에는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연준이 예상치 못한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팬데믹 상황과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뉴욕타임스의 종합적인 기사를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이것과 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인 미셸 보우만 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 고용시장이 팬데믹 영향 때문에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고용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보우만 이사는 포괄적인 회복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연구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
최근 고용의 고무적인 속도에도 고용은 여전히 예전보다 한참 낮은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노동력에 다시 들어가려면 확실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쪽에서는 늘 고용 시장에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식의 조건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항상 해왔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코로나 팬데믹 델타 변이 때문에 고용 시장의 회복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시의 이야기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델타 변이와 관련돼서 이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생활에서도 미국에서도 다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뉴욕시가 이달부터 실내 활동에 참여를 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지 증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내에서 식당, 실내 운동시설, 오락시설, 근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입장하는 소비자, 고객들도 역시 이렇게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여기에 출입하고 여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뉴욕시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뉴욕시가 유일하고 가장 처음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이에 앞서서 유럽 쪽에서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사용하긴 했었는데 미국에서 과연 이게 먹혀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실제 델타 변이 확산을 조금 줄여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의문부호가 지어진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약간은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가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된 스캔들에 연루가 되면서 사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뉴욕주의 쿠오모 지사가 전현직 보좌관 등을 성추행했고 이것을 폭로한 직원들에게 보복 조치를 가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쿠오모 전 지사가 성추문이 불거지자 11명의 그 여성들을 고소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쿠오모 지사에 대한 조사가 뉴욕 검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쿠오모 지사의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때 민주당 쪽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도 이야기가 됐던 쿠오모 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쿠오모 지사를 손절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이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쿠오모 주지사가 이런 성폭력과 관련된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현재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이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온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특별하게 움직였는지는 최훈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이 시장의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지만요. EPS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베런스틴은 이에 대해서 매출 성장 둔화가 심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 성장 둔화율이 64%에서 34%까지 빠지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알리바바는 자사주의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주가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9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아머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서 언더아머는 10대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20대 소비자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이 나오면서 간밤 시장에서요 7% 넘게 급등했고
2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입니다. 일단 니콜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는 주당 20센트의 손실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월가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출은 0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용 제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틴은 스타트업의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히면서도 이번 니콜라의 실적이 설립자의 사기 혐의 입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요 무려 8% 넘게 빠지면서 1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울렛으로도 잘 알려진 부동산 기업입니다. 시몬 부동산 그룹인데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쇼핑몰과 아울렛 센터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6월에 부동산 판매는 2019년의 6월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4% 넘게 급등하면서 12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기업인데요. 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작 출시를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이 주요 제품의 신작 출시를 3년 동안 연기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7% 넘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항체 치료제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률이 12% 넘게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시장에서 4% 가깝게 급등 흐름을 보였고 25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IT 투톱 종목들이 오랜만에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역시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미국 금융 환경 지수는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완화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지수인 빅스 역시 전일 대비 4% 정도 하락한 20선을 기록하며 위험 자산 선호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요. 다만 글로벌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위험 자산 선호 중립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은데 반해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 불안감, 티크아웃 우려로 그 긍정적 흐름을 완전히 이어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한번 살펴보면 금일은 마이크론이 배당 확대 소식으로 강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AMD 역시 신고가 흐름을 보이며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의 디램 공급사인 나냐테크도 7월 매출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메모리 수요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지수 기여도가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전일 국내 증시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던 외국인이 복귀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8,500억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간 역시 이틀 연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7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전과 삼성전자 2분기 매출이 인텔을 넘어선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스닥 바이오테크는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모더나 역시 11%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mRNA 관련주 역시 긍정적 흐름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 부정적 부분은 중국 관영 매체에서 모바일 게임을 마약에 비교하면서 게임주 장중 낙폭을 줄이긴 하였지만 타격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중국발 리스크가 여전히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항생 선물 지수는 강보합 정도로 추가 상승에는 좀 실패한 모습이었고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 엔터주 규제 얘기도 있으니 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엔터 관련주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BMW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출하 전망이 축소되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주도 여전히 약한 모습인데요. 미국 기업들 이익 증가율은 점차 완만해질 전망입니다. 2분기가 90%, 3분기가 29.6%, 4분기가 한 21.2% 증가가 예상되고요. 반면 한국의 EPS 모멘텀 상향주 등은 최근 들어 일본, 대만, 중국, 호주 등의 타국 대비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금일 카카오 게임즈, SKC, SK이노베이션이 실적 발표 예정이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의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과 연관된 테이퍼링 시기는 비둘기파인 연준빌러는 다음 두 분의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9월까지 테이퍼링 관련 발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발표 예정이고요. 미국 상원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지출 문구를 최종 마무리했는데요. 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 회복과 투자 심리 개선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인프라 관련 수혜주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 일단은 반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장 초반에는 시장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양상이었지만 네.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나오지만 고용 지표 7월 그렇죠. 지난 7월의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테이퍼링하고 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이 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이건 뭐 바로 금리 상승으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네. 시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지금 전문가들과 이제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 뭐 가지각색이에요.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냈는데 신규 고용 증가 100만 명 이상 예상한다. 그리고 실업률 5.5%. 그런데 뭐 바로 다음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80만 명 미만입니다. 78만 8천 명 나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5.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만 명이 어떤 기준점이 된 것 같아요. 뭐 지난달에 나온 거를 보면 85만 명까지 이제 증가는 했은 걸로 나오는데요. 이렇다면은 7월, 8월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런 것 같아요. 7월, 8월이 80만은 넘어야 테이퍼링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100만을 한 번이라도 찍는다면 이건 바로 조기 긴축 들어가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지금 하는데 지금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혼조세예요. 뭐 오늘 나온 공장 재수주 지수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그런데 뭐 PMI 같은 건 이제 나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함축적으로 보이는 게 고용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첫 번째 시험인 7월 달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성을 더 지금 가중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전문가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현금 비중 늘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지금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고 고용 지표에 대한 지금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섞인 가운데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라. 그렇다면은 이제 이 고용 지표가 7월 6일 날 이제 8월 6일 날 나옵니다. 네. 나오는 순간 이 장들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에 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 주가 넘어가겠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오후 정도에 ADP에서 고용 동향 보고서가 하나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고기를 보면은 조금의 이제 방향성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나온 숫자 갖고서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뭐 사고 다발 구간을 넘어서 굉장히 지금 긴장된 순간이고요. 뭐 지금 모건 스탠리에 있는 수석 경제학자는 이런 네. 얘기를 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6까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올림픽 정신으로 무장돼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네. 빠르고 강하게 오를 수 있는 1.6까지 지금 상황이 있다 그러면 1.6이 간다 그러면 좀 특히 이제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뭐 이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밤이면은 미국에서 7월 ADP 취업자 변동 그렇죠. 관련된 지표가 나오고요. 이번 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쯤 아마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번 주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계속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연준도 주목하고 있고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시장에서도 연준 이사나 이런 사람들의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한 방향으로 안 가고 있고 여기저기 다른 얘기 그러니까 100만 명이다, 뭐 80만 명 미만이다. 근데 하여튼 공통된 걸 다 모아보면 80만 명을 7월, 8월에 다 두 번 다 찍으면 조기 테이퍼링 갈 수 있다. 이것은 컨센서스로 돼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델타 변이.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1일 8만 5천 명이 지금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8만 5천 명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지난달에 비해서 150% 정도 지금 증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에는 미 정부 당국에서 드디어 70%가 국민의 70%가 접종했다. 60%는 2차까지 맞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뭐 와중에도 지금 확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의 어떤 전파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고용지표 이번 주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다음 주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도가 이제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일단은 잘 제 고문님과 예상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셀럽은 말했지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시장과 전 세계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경제계 인사들의 말말말 첫 번째 셀럽의 이야기부터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와 봤습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0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거의 70%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은행은 파이퍼 샌들러였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일렉트릭 베이클, 전기 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는 데에 드라이빙 포스, 아직까지도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향후 12개월, 즉 1년 동안 테슬라의 수익이 13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이 나온 이후로 테슬라의 주가가 깜짝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테슬라에 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스튜디오 통해서 세워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제 테슬라 또 목표 주가를 좀 높여주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의견 줬는데 네. 고문님은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믿어야 되나요? 이거 7월 27일인가요?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 날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가가 꼬나 박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건가 싶긴 한데 일단 지금 뭐 좋은 점은 그 사이에 이제 700불을 다시 회복했죠. 회복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2분기에도 지금 뭐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28억 달러 정도를 지금 매출을 했기 때문에 한 100% 이상 지금 증가된 건데 사실 테슬라가 지금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 시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니오 샤오펑 뭐 리오또 뭐 이런 데가 다 지금 굉장히
실적을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적 최고치들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여기에 덩달아서 중국 시장이 늘어남에도 테슬라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근데 테슬라도 늘어났어요. 좋아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성장하는 덕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 앵커가 뭐 얘기한 것처럼 이 자율주행 부분들은 사실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지금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 9이 이번에 이제 나와서 그것들을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갈 길이 많고요. 이것보다는 사실 중국 시장의 확산 그리고 중국 시장의 확대가 훨씬 더 테슬라에게는 좋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테슬라의 주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은 미국의 언론사를 셀럽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VMH의 창립자 베르나르 아르노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LVMH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선전을 했을지 베론스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국의 소비입니다. 중국 경기가 팬데믹에서 회복을 하면서 사치품에 대한 지출이 로얼드백 다시 급증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 문장도 살펴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World's Richest People이 이 팬데믹 때문에 더 부유해졌기 때문에 역시 사치품 소비를 이끌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LVMH 같은 사치품 관련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유행이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관련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 통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님, 고문님 나와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네. 이야기인데 요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많이 보는데 지금 보니까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1,863억 달러가 지금 자기 재산이고요. 제프 베조스가 1,860억 달러. 제프 베조스가 이혼을 안 했으면 훨씬 더 많을 것 그렇네요. 아닐까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1,473억 달러 뭐 이렇게 순서돼 있는데 그분들은 뭐 이 돈 차이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 명품 시장 지금 제가 보기엔 코로나19가 비껴간 유일한 시장이 명품 시장이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작년에 한 125억 억 그 정도를 지금 했는데 똑같아요. 지금 매출이. 특히 요번에 이제 확실히 늘어난 부분들은 뭐냐면 20대 MZ 세대의 남성들이 지금 명품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지금 트렌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남성들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명품은 선물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새는 자기가 쓰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LVMH나 이런 명품 플랫폼들이 많이 있죠. 머스트잇이나 뭐 발란, 뭐 트렌비 같은데 여기가 지금 뭐 저점 대비 140% 올랐어요. 뭐 LVMH도 지금 올해만 35%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뭐 이연적 보복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명품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면세점 다 뭐 폐쇄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매출을 유지할 수 있던 것도 온라인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명품 플랫폼들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무신사도 지금 뭐 여기에 지금 그렇죠. 들어가 있고 트렌비 여러 좋은 이 명품 플랫폼 뭐 온라인 지금 매점들 여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명품 플랫폼 업체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코로나에도 명품 판매는 끄떡 없었다. 백화점에도 명품 매장에는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오늘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 안보 포럼에서 어젯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is asset class, 이 자산군, 즉 가상화폐를 말을 하는 거죠. 사기나 남용이 너무나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dditional authorities, 추가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 regulatory,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셀럽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박민석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게리 갠슬러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 강하게 규제를 할 거다. 서부 개척 시대 같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갠슬러한테 딱 걸렸죠. 갠슬러 위원장이 전직이 뭐냐면 MIT 교수잖아요. 네네. 가리키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뭐죠?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입니다. 네. 딱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따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갠슬러거든요. 네. 거기다 해서 이렇게 투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SEC에서 이 ETF를 뭐 진짜로 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를 올리는데 이것이 투자자에게 위험한 자산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갠슬러 위원장의 생각인 것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투자자 사기 막아야 되고 시장 조작에 지금 취약한 게 이 암호화폐다. 여기에 대한 권한을 더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하면 ETF 올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 숨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좀 암호화폐에 대한 이 시장 조작의 취약점은 조금 강화되는 규제로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전체 모든 디지털 화폐 관계자들의 지금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ETF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 암호화폐 쪽에서는 그렇죠. 이 비트코인 ETF 빨리 상장해야 올라가요. 뭐, 상장해야 이제 또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게리 갠슬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규제를 가할지도 ETF와 연관시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함께 왓츠업까지 최영훈과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모처럼 만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8만전자로 복귀한 삼성전자.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주 2개까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8만 원대로 복귀를 했죠.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저 여전히 지지부진할지 두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은 다시 대장주로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 한 분 주시면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자, 피크아웃 우려가 해소된 것인가? 과연 해소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지어진다라고 하시면서 삼성전자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상반되게 주셨는데요. 과연 삼성전자 더 올라갈지 아니면 지지부진할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8만전자가 복귀됐다고 삼성전자를 저희가 다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자괴감이 드는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 두 분이 의견을 좀 다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부터 네. 좀 얘기해 좋은 주실까요? 얘기부터 듣죠. 네? 좋은 얘기부터. 좋은 얘기부터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김민수 대표님 주셨는데 네. 예, 더 들어보죠. 네, 먼저 시작하게 되면 항상 공격의 빌미를 작용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이 시점에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천만 주주들한테 그쵸. 배신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많이 소외됐다가 재조명을 받는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7월달 수출도 발표됐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나쁘지 않았고요. 여전히 네. 100억 달러대 수출이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 수출 금액만 보게 되면 거의 2017년도, 18년도 나왔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때 그러면 이 부분이 떨어지겠느냐라고 봤을 때 재고 수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 주 약간 넘는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수준이 타이트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디램 가격 4달러대 들어오면서 예, 4달러네요. 네, 근데 들어오면서 여전히 가격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업사이드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그러니까요. 들어왔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제 8월 15일 네,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게 되면은 거기서 따라서 지금까지 지연됐던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투자나 M&A.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액션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키는 외국인들이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쪽에 실적 호조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3분기 15조, 4분기 15조 정도로 영업이익이 한 단계 업사이드 된 부분들까지 확인되게 되면은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주가에도 작용을 하게 됐을 때 네. 수급까지 반영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소외되어 있다가 이제는 다시 주목받을 것이다. 뭐 몇 가지 모멘텀들을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당분간 재미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네. 일단 뭐 미우털 이미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어 왔었기 때문에 뭐 밉상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디램 익스체인지와 트렌드 포스 조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네. 인용하시는 걸로. 트렌드 포스 조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수치를 보게 되면 2분기 때 디램 성장률이 18%, 23%, 그리고 3분기는 3%, 8%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폭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좋아지는 폭이 줄어든다. 둔화된다. 이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대부분의 인터넷 관련된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폭발을 하게 돼서 병목 현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큰 폭의 어떤 성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끝자락으로 하게 되면서 성장 그세 기울기, 그러니까 그래프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해운주 같은 게 HMM 실적 안 좋은 거 다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참고를 했었는데 5월달, 6월달 그 디램 산업의 디램의 어떤 전방 산업이 할 수 있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 이쪽이 5월달부터 좀 꺾이는 그런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그러니까 IT의 강세가 어찌 보면 지난주 철강주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역대급 실적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이 발생되고 중국 뭐 반사익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주 만에 손바닥이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물론 업종은 틀립니다. 물론 업종은 틀리지만 그 현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철강주 그렇게 띄워놓고 외국 기관들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보게 되면은 외국 기관 포스코 매도하는데 개인만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번 주 또 반대로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는데 기관 외국인이 또 매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좋게 말하면 순환 매고 안 좋게 얘기하면 두더지 잡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닥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그러니까 장애에 좋았던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완전히 반전된다. 뭐 그런 건 아직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는 여전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삼성전자 일단은 뭐 정태근 팀장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 좋은 이야기들도 실적도 잘 나오고 긍정적이지만 올라갈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좋아지는 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봐야 되죠. 올라갈 그런 네. 이유들이 잘 안 보인다.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지만 이런 의견으로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또 아직 여전히 좀 피크. 그리고 이게 죄송해요. 예. 이재용 그 부회장의 사면의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닐까요?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물산? 네, 그쪽이라 생각이 그쪽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과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논란의 여지도 많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요즘 삼성전자 너무 재미없으니까 다른 대안주를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삼성전자 대안주 2개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대안주 2가지를 한 분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죠. 반도체 업황 호조에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월덱스를 한 분 가지고 오셨고요. 자,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차라리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한 분은 한송네오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월덱스와 한송네오텍, 삼성전자의 대안주로 어떤 게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죠. 자, 이렇게 2가지 대안주가 공개가 됐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월덱스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요즘 반도체 쪽에 소재 쪽도 2차 전지만 소재냐? 반도체도 소재가 있다라는 쪽에서 요즘 대표 주자 원익 QNC 같은 경우 계속 고점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소재의 또 한 축인 월덱스 같은 경우도 어떤 실적 동향이나 변화를 보게 되면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 실리콘 관련된 전극과 링 이쪽은 애칭 공정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쪽이죠. 장비에 들어가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쿼츠나 알루미나 같은 파인 세라믹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소재부터 제품, 일관 생산 체제 갖춘 상황 쪽에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공정 기술의 미세화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수혜적인 측면들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이 회사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증설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5공장의 증설이 완료가 됐는데 매출 500억 정도 규모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실적 변화가 매출적으로도 업사이드가 더 늘어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460억, 한 28%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올해 선행 PER로 보게 되면 주가가 한 11배 PER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의 변화와 함께 한 단계 레벨은 계속 상승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덱스를 제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반도체 업황,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자.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월덱스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팀장님은? 월덱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결국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고차인 것 같아요. 월덱스가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은 뭐 전공적인 들어가는 장비주를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뭐 대규모 투자보다는 공정, 그러니까 지금 5공장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은 그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소모품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소모품 회사를 봤을 때 주가가 제일 흐름이 괜찮은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월덱스 뭐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 네. 플러스 알파로 실리콘 파츠뿐만 아니라 실리콘 링 증착 장비 들어가는 거. 증착이란지 죄송합니다. 식각입니다. 식각에 들어가는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소모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덱스도 괜찮지만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하나 머티리얼즈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대안주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태현 팀장님은 OLED를 오히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를 준비할 때는 한성네오텍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대안주로 삼성전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지금 갑자기요? 바꾸실 거예요? 바꾸는 건 아니고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실적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기가 수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그 모바일 디램도 조금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코로나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 락다운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전하고 스마트폰 공장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베트남에 있어서 좀 돌아갈 가능성이 돌아가는 그 공정이 좀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기의 경쟁업체들, 그러니까 일본의 그 MLCC 경쟁업체들이 베트남 쪽에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락다운이 걸려버리게 되면 또 상대적인 수혜가 삼성전기로 가거든요. 삼성전기는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MLCC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실적 수혜를 보는 게 삼성전기 봐지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성네오텍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한성네오텍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바꿔도 될까요? 그럼 좀 바꾸겠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바꿀까요? 네. 삼성전기를 그럼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게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MLCC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뭐 사업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스마트폰 뭐 부분이고 반도체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쌍두마차, 기판, MLCC 이쪽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가 원래는 삼성전자랑 주가가 동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발 늦게 상승했다가 또 빠지는 것도 한 발 늦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월 달에 먼저 고점을 찍었지만은 삼성전기는 시간차를 두고 4월 달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두 종목 모두 하락을 하다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턴어라운드 계기가 결국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MLCC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필수품 외에는 락다운을 다 걸어버리고 있어요. 8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MLCC,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MLCC 업체들이 지금 그 해외 기지로 말레이시아 쪽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고품질의 MLCC 어떤 생산이 좀 지체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기가 수혜가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는 현재 공장이 한국, 필리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락다운에서 살짝 피해가게 되면서 MLCC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뭐 상당히 뭐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은 완만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 정도를 만족하신다라면은 대안으로서 삼성전기를 보시더라도 네.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갑자기 종목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네, 처음으로 저희가 이 방송 중에 갑자기 대안주를 바꿨는데 뭐 충분히 뭐 납득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내에서 오히려 네. 실적이 개선되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삼성전기가 네. 실적 개선세도 좋고 주가 흐름도 최근에 좋기 때문에 삼성전기로 급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반칙입니다. 네. 근데 삼성전기 한성네오텍 아니죠, 그러면? 네, 삼성전기. 네, 예. 한성네오텍 가지고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셨듯이 동남아 공장이 있긴 있습니다. 뭐 태국도 있고 필리핀, 베트남 다 있는데 주력으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약간 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코로나19가 나오는 상황 때문에 뭐 피크아웃 이런 얘기를 약간 시기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또 집중돼 있고 그에 따른 영향이 만약에 3분기 정도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또 나아질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하는 것보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어떤 삼성전기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제품 가격들과 함께 변화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대 요인이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에 지금 뭐 급변경했지만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전일 종가 19만 4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일 종가 수준 19만 4천 원 정도 충분히 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21만 싶은데 원. 아마 21만 원이 돌파가 되면은 전고점 22만 3천 돌파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21만 원 정도 설정을 하고 싶고요. 뭐 선저가 같은 경우는 한 18만 5천 원 정도 뭐 설정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월덱스 김민수 대표님의 가격 전략도 주시죠. 네, 일단 반전 시도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네. 매수가 한 27,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 정도 실적이면 직전 고점대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관점 쪽에서 32,000원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로 오늘 월덱스와 삼성전기를 제안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드금융 정태은 팀장님인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